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원래 귀신 같은 거에 대한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집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랑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서 귀신? 뭐 이런 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직접 겪고 나서는 귀신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때는 2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방에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부모님이랑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인천 사시는 분들은 대충 어딘지는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이사 가게 된 아파트가 바로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묘지들, 무연고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위치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어릴 때는 이제 제 방이 없이 살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공간이 없다가 누나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저랑 부모님이랑 셋이서 지내게 되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 다만 당시 제가 쓰던 방이 작은 방에 베란다를 터서 만든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단열재 그리고 난방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날이 추울 때는 정말 추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 공간이 생겼다는 그 기쁨에 뭔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장식품 같은 거 사서 그 꾸미는 재미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사를 갔던 해 여름이었을 거예요. 알바 끝나면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알바 끝나고 귀갓길에 이제 집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은 평소랑은 좀 다르게 한 번이라도 귀신을 보셨거나 느껴보신 분들은 이걸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열대야 때문에 무더운 와중에 그 아파트 근처 와가지고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닭살이 오도도도도 돋아가는 그 느낌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이 정도로 갑자기 막 싸한 느낌이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그 싸한 느낌이 처음이라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한기가 돌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뒤에 이제 빨리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그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온도가 올라가서 좀 더워서 집 현관 밖으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당시 살던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라서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 말고 계단식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건너집이 있고 나오고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제가 집에서 나오면은 왼쪽에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중간쯤 올라가면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계단참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창문 열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바람을 좀 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창밖을 보고 있는 제 뒤로 땡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그 버튼불을 봤더니 저희 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집 사시는 분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나 보다. 근데 제가 그때 계단참에 그 늦은 밤에 서 있으니까 그분 들어오시다가 놀랄까봐 제가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엘리베이터 문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 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한참 보고 있는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저희 살던 아파트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빛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문틈 새로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듯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 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리 없는데. 근데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섬뜩한 거예요. 밤중에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 궁금한 마음에 옛날 아파트에 보면은 밖에 보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로 밖을 봤는데 덜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센서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없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방금까지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이불 속에 제 방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진짜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특이한 점은 가위 눌리면서 뭐 귀신을 본다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괴한 막 어떤 영혼의 형체 그런 게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위를 눌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한 번 눌리면 진짜 진이 다 빠지거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매일같이 밤에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안 믿거든요. 너가 최근에 맨날 알바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해진 것 같다. 네가 좀 허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좀 챙겨주시고 좀 보양식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도 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위 눌렸다 깨고 또 눌리고 막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가위에 눌리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자면은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제가 엎드려 잤거든요. 왜냐면 엎드려 자면 희한하게 가위에 눌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거의 뭐 엎드려 잤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쉬다가 잠에 빠진 거 아니면. 그렇게 그 집에서 당시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좀 되게 잘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넉넉한 느낌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가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가기 한 2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이사를 하려고 했던 시즌이 가을이었고 근데 가을인데도 그날따라 좀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고개는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방문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 제가 엎드려서 잔다 그러면 가위에 안 눌려야 정상인데 그날은 왜 이러지? 이러고 진짜 엎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위에 눌렸어요. 눈은 떠져가지고 제가 시야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제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사고가 정지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늦은 밤에 제 방 방문 쪽을 보면은 골목길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저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커튼 안 쳐놓으면 밤에 밖에 주황색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이제 방이 완전히 어둡지 않은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그랬어요. 사물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이미 암시야도 적응이 다 돼 있어서. 그런데 뭔가 시까만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진짜 거의 뭐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순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마음속에서 깍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현실에서도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가위에 깨게 된 거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이제 부모님이 잠에서 깼죠. 갑자기 아들이 집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래서 제 방에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누차 내가 가위에 눌리고 했다고 말해도 잘 안 믿으시니까 그냥 좀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가고 얼마 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 누나가 그날 이사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아침부터 이사를 했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해가 다 진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사하느라 되게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살던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날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좀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 첫날 늦은 밤까지 이사를 다 마치고 이제 피곤함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누나가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색을 딱 봐도 뭐 술을 마신 건 아니었지만 술 안 받는 날 먹고 자고 일어나면 막 퀭해 있는 얼굴 있죠. 화장 안 받을 것 같이 여자들 떠 있는 얼굴. 누나가 그런 얼굴인 거예요. 어제 이사하느라 누나가 좀 고됐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뭐 그렇게 피곤했냐고. 얼굴 상태가 왜 그러냐고. 누가 보면 누나 혼자 이사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누나니까 좀 꼽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뜸 누나가 어제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첫날이었잖아요. 자다가 꿈을 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새로 이사 온 집이 이제 안방 말고 제 방은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누나의 꿈이에요. 누나가 꿈속에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갔다 나오면서 바로 옆에 이제 제 방이 있으니까 제가 잘 자고 있는지 꿈속에서 확인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 방 문을 열어서 저를 봤는데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커다란 뭔가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게 엎드려 자고 있는 제 몸 전체를 머리카락으로 덮고서는 진짜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니까 동생 살려야겠다 싶어서 엄마 방으로 막 뛰어갔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누나를 쳐다보더니 방 밖으로 뛰어나서 막 누나를 쫓아오더래요. 막 미친듯이 누나를 쫓아오더래. 전력을 다해가지고. 누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속에서 엄마 옆에 이렇게 딱 바짝 붙어가지고 그 쫓아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방까지는 넘어오지를 못하고 그 방 앞에서 네 년이 어떻게 나를 봤냐는 식으로 이렇게 쏘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찰나의 순간인 것 같았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아침이었대요. 그러니까 꿈에선 시달렸지. 되게 잠깐 잔 것 같은데 아침이 되어 있었지. 누나가 되게 피곤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누나가 묘사했던 그 꿈속의 귀신이 제가 전에 그 집에서 가위 눌리면서 봤던 그 형상이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무서운 점은 그 이전 집에서 가위 눌리면서 봤던 그거에 대해서 가족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묘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좀 희한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리거나 뭐 악몽을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집이 확실히 위치나 터 같은 게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희 작은 누나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에 눌리고 있대요, 누나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밤에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갈 때요, 누나 방도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나 방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나가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메일을 보낸 걸 보실 수도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보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 사건 이후에 1년 정도 지나 결혼을 했습니다. 매형과 같이 사는데 저희 매형은 강원도 원통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근무 중인 직업군인이에요. 매형이 덩치가 엄청 큽니다. 키 184에 덩치가 정말 좋아서 누가 봐도 군인이고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매번 가위 눌리는 걸 저희 매형도 알고 있고 매번 매형이 저희 누나를 잘 때 안고 자거나 손을 꼭 잡고 자곤 했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매형이 시름시름 앓더랍니다. 그래서 매형을 깨웠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매형이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매형도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하신 대로 그때부터 저희 누나는 가위에 눌리지 않고 저희 매형이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날은 누나랑 매형이랑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 보니까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길래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매형이 누나를 양손에 칼을 들고 머리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엄청 막 빠르게 손을 위아래로 흔들더랍니다. 누나가 너무 놀라서 소리치면서 오빠!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매형이 눈을 딱 뜨면서 행동을 멈추더랍니다. 요즘은 매형도 가위에 자주 눌리지는 않는데 뭐 종종 이렇게 가위에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직접 든 건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는 신용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치 칼을 들고 죽이는 신용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빙의된 듯이. 오, 소름.